한나라 유방, 님들이 생각하는 그 신체 부위 아님. 이 사람이 한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다. 태조 고황제 줄여서 고제로 부르기도 하는데 본명은 유계였다고 한다. 황제 즉위 이후 유방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유계라는 이름의 뜻은 한국어로 표현하면 유신의 막내 아들이라는 뜻이라 바꾼 것으로 추측한다. 그 당시에는 이름을 대충 지어야 오래 산다는 미신이 있어서 그랬고, 유방의 가족도 이름이 다 이런 식이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이름도 유씨 아재, 유씨 아주머니 이런 식이었다. 중국 역사에선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라고 한다. 재후나 귀족 인맥도 없는 피지배층인 평민이 황제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고, 하나의 중국 같은 오늘날까지도 우려먹고 있는 원칙을 만들어낸 왕조의 태조라서 그 덕에 중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중국에서도 많이 빨린다. 중국에서 한족이라고 칭하는 글자한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전에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다고는 했지만 완벽한 통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반란도 일어나고 나라도 다른 세력의 공격이 들어와 진시황 사후 3년밖에 안 갔다. 반면 한나라는 기원전 200년 즈음에 건국되어서 기원 후 220년까지 갔다. 제대로 된 통일 제국이었고 세력도 강했었고 돈 낭비도 심하게 하지 않았던지라 오래 갔다.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은수저쯤 되는 집구석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지나가던 관상가 여씨 아재가 얼굴을 보고 용을 떠올리며 황제가 될 상이라고 딸을 유방한테 시집 보낼 정도로 유방은 용 느낌이 났다고 한다. 그러나 유방은 기대와 다르게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들어서 결국 백수로 지내다가 양아치 백수로 2차 전직해버렸던 상태였다. 이는 고조 본기에서 대놓고 젊은 시절 유방이 술과 여자를 밝혔다는 기록도 있고 돈도 못 벌면서 틈만 나면 술판 버리는 난봉꾼이었다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팩트다. 여공 부인도 딸을 거렁뱅이한테 내줬다면서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거렁뱅이가 후에 매우 강력한 나라의 황제가 되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갑자기 황제가 된 것은 아니고 싸우고 다니고 칼 갖고 장난치다가 사고치고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지명수배되고 그래서 가족들도 유방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주변은 어떻겠나. 같은 처지인 백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진시황릉 제작을 위해 많은 사람이 끌려들어와 노역을 해야 했는데 유방이 맡은 임무는 죄수들을 호송해 여산으로 끌고 가야 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옛날 죄수들이 고분고분 따라서 진시황릉을 만들러 가겠나. 하나둘 탈주하기 시작하더니 여산에 도착하면 유방 말곤 없을 각이 보여서 유방도 그냥 술 먹고 아물랑 나도 도망갈 거임 하고 보니 같이 도망칠 파티원이 모집되어 버리고 그렇게 도망치면서 시골에서 숨어 다니다 보니 시골 반란군의 수령이 되었다. 근데 타이밍도 좋게 진시황에서부터 이어진 폭정으로 인해 진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고 심지어 다음 대왕은 능력도 없으면서 사치와 방종에 빠져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제2의 전국시대가 시작되었고 반란을 하더라도 리더가 없으면 금방 제압이 되기에 리더가 필요했는데 마침 깡이 좀 있고 막장 인생에 뒤가 없는 양아치가 여기 있네. 반란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집에서 거의 버린 자식 수준이었기에 리스크도 없어서 결국 유방 또한 반란군 주모자면서 동시에 현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시골에서 모아서 그런지 세력이 도시에서 모은 쪽보다 매우 약했고 그래서 항량의 밑으로 들어가 초나라의 신하가 된 뒤 공을 세워 제후 반열까지 올랐는데 항량의 부하 중에는 유방의 최대 적수이자 후에 천하를 놓고 자웅을 겨루는 항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이 형제를 맺을 만큼 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우와 유방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이유는 항량의 죽음 이후 진나라 정복이 열리고 나서인데 항우는 가는 길마다 항복 안 받고 다 죽이기로 유명했고 유방은 항복을 받아내서 시간을 아껴서 관중에 먼저 가면 승자라는 점을 이용했기에 결국 능력치 차이가 남에도 이러한 이유로 유방과 항우는 결승전에서 만났지만 항우와 유방의 병력 차이는 2배가 넘게 차이나서 유방이 항복하게 되었고 진나라 점령전은 항우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서초패왕이 된 항우한테는 서울 같은 광역시를 내주고
패배한 유방한테는 백령도나 연평도 혹은 흑산도 같은 섬지역을 내줬다. 유방은 분노해서 항우랑 싸워볼까 생각해봤지만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길 가능성이 영에 수렴했기에 후위를 도모하기로 했고, 근데 결국엔 마지막에 이겨서 살아남은 놈이 승자라고. 아무리 유방이 항우한테 패배를 많이 했어도 결국엔 유방이 승자로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승리했냐? 항우는 서번트가 없었는데 유방은 한신이라는 개십사기 서번트를 얻어서 능력치 차이를 뒤집어 엎고 이겼다고 한다. 근데 유방도 존나 담대하면서 화끈한 게 유방의 승상이었던 소하의 추천 하나만으로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대장군으로 삼은 한신이 스노우볼을 존나 크게 굴려서 결국 항우를 이기게 되었다는 점을 보면 역시 사람은 인맥발. 아무튼 그렇게 유방은 항우를 잡으려고 준비한 지 4개월 만에 공격을 시작하는데, 항우를 치려면 관중의 삼진을 먼저 잡아야 했기에 옥나라를 먼저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그 다음 장안을 격파한 뒤 세왕 사마흔, 채광 등에게 항복을 받아내 관중을 평정하고, 항우의 무력과 지략은 뛰어나지만 사기를 잘 당한다는 약점을 알고 있던 유방은 그런 항우에게 관중만 먹을 게를 시전하고, 그런 보이스피싱에 당한 항우는 제나라 공격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관중은 유방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유방은 4개월 만에 준비 끝에 관중을 쉽게 얻어냈는데, 이는 유방의 악조건보다 더 심한 악조건에 시달리던 관중 삼진의 왕들 덕택에 그랬다고 한다. 유방은 3만 명의 군사를 시작 조건으로 받았는데 그에 반해 삼진의 왕은 항우가 싹 다 쓸어버려서 남은 것 없이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이었다고 한다. 항우가 집을 비운 사이 관중을 점령한 유방은 군사를 완전 집결시켜 56만 명의 대군을 모으고 초나라 본거지인 팽성으로 진격해 성을 점령해버린다. 제나라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항우였지만 제나라도 쉽게 함락당하진 않았고, 이대로 돌아가면 제나라와 유방한테 다굴당하니까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항우는 부하 장수에게 제나라 공격을 맡기고 3만 명만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항우가 개십 사기 캐릭터인 걸 느낄 수 있는 게 3만 명으로 56만 명이나 되는 한나라 군대를 박살내버리고, 항우의 군대는 사상자가 별로 없는데 반해 제후 연합군은 사상자가 20만이나 되는 불합리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자진몰이 장단에서 굿거리 장단을 넘나드는 비트 위를 지배하는 장구 솜씨와 지휘력을 보여주며 유방의 군대를 완벽하게 털어버렸다. 그래서 유방도 죽을 고비 2번이나 있었고, 도망가는 도중 자기 아이들을 버리는 쓰레기 짓을 하기도 했다. 이걸 말린 게 하후영인데 이 일로 하후영은 유방한테 찍혔지만 비선실세인 유방의 아내 여후한테는 호감작을 제대로 성공해서 유방이 죽은 뒤 유영이 집권했을 때 하후영을 거진 최고 간부급인 국영 중 하나인 태복으로 삼고 궁궐 근처에 크고 아름다운 저택을 지어주는 특혜까지 주고, 이미 호감작을 제대로 성공해서 히로인으로 치면 해피엔딩까지 볼 수 있는 여후가 죽고 나서도 하후영이 죽기 직전인 태종 효문왕제 때까지 섬기고 각별히 존중받는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역시 사람은 비선실세가 누군지 잘 파악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참혹하게 패배한 이후에도 유방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한신에게는 하복 진군을 맡기고 유방은 항우를 다시 상대하게 되는데, 평양에서 또 항우한테 지게 되고 가짜를 보내 또 사기치고 또 도망치게 된다. 유방은 본진인 관중으로 도망친 뒤 다시 군사를 모았는데 원생이라는 인물이 유방에게 조언을 했고 그걸 그대로 시행했다. 보통은 이러면 주인공 버프로 이기기 마련인데 조언을 그대로 시행하고도 또 졌고, 하후영과 함께 한신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다. 한신은 대승을 거둔 뒤 자고 있었는데 유방이 자는 새 군대 지휘권을 회수해버린다. 지휘력은 비트 위를 지배하는 장구 솜씨를 보인 항우와 비견될 만큼 강했지만 무력이나 잔머리는 약했는지 유독 한신은 초안지에서 유방에게 약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근데 그럴 만한 게 한신은 원래 변방의 듣보 장수였는데 유방이 파격적으로 임명해서 대장군도 되고 능력도 보여줄 기회를 얻어내서 유방한테만큼은 약한 것도 있었고 원래 사람이 유약해서 건달한테도 자주 당했었다고 한다. 이후 유방은 항우와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보로와 참호로 지키기만 하고
팽월에게 시켜서 뒤통수와 옆구리 지역만 계속 가격해서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안 하고 성을 17개나 빼앗아 버리고 항우가 오면 다시 들어가는 빈집털이를 해서 크게 이득을 취한다. 한신이 인물이긴 한게 이때 한신은 제나라를 제압해버렸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제나라는 항우도 쉽게 잡지 못하는 세력이었는데 그런 제나라를 싸움 한 번 없이 항복시켰다. 팽월을 쫓아낸 항우는 다시 광무에 주둔했는데 초군의 피해가 심각해 항복을 받아내기로 하는데 이때 패드립 배틀을 하게 되고 패드립 배틀은 유방을 이길 수가 없었다. 유방의 항복을 받아내려던 이유가 항우의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급로는 팽월의 뒤통수 후리기 때문에 계속 끊기고 보급로를 지키러 가면 유방이 빈집 털면서 곡창지대를 손에 넣어 보급을 받고 팽월에게 원군을 보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항우가 일기토를 하자고 했으나 유방이 혼자 해를 시전하고 부하끼리 싸우자 시전했으나 유방 쪽에선 활 잘 쏘는 궁수 나와서 활 쏴서 죽이고 그래도 항우가 화를 내긴 했으나 화를 억누르고 대화로 풀어보자를 시전했는데 저지른 죄가 100개도 넘는 유방이 항우에게 저지른 10가지 죄목을 열거하면서 비난하고 추가타로 나는 정의로운 군대를 이끌고 제후들과 함께 도적을 토벌하려는 거다. 너 같은 놈은 내가 나설 것도 없이 형벌 부대만 보내도 충분함. 너 존나 못 치더라 크크. 를 시전하면서 도발해서 결국 항우는 화나서 세대를 쏴 유방을 맞췄는데 유방이 니값하면서 가슴팍에 맞아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너 쇠뇌도 존나 못 쏘네 크크. 발가락 맞았다. 아이고 간지러워라 크크. 을 시전하면서 도발하고 관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항우에게 시간을 벌던 유방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졌는데 그도 그럴게 한신 같은 군사 지휘력 개사기 캐릭터가 북방의 패자가 되었고 팽월은 뒤통수 후리기 고수가 되어 항우의 보급을 계속 끊고 있었고 항우가 팽월을 물리치러 갈 때마다 유방이 다시 또 진군해서 결국 항우가 협약을 맺고 돌아가려 했으나 유방이 협약을 무시하고 항우를 기습해 항우가 맞긴 했어도 한신과 팽월이라는 서번트가 도와주러 와서 결국 항우는 패배하고 항우가 5강에서 자결하고 초나라고는 항우의 목을 보자마자 항복하고 초나라도 18제 후왕 중 2명의 왕만 빼고 전부 항복하고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여기까지가 초안지 내용이다. 매우 길다. 유방은 인성과 맞지 않게 명언 제조기였는데 대표적인 명언으로는 항우에게 이긴 썰 풀 때 항우에게 어떻게 이겼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에서 나는 세 사람보다 못하지만 세 사람을 부릴 줄은 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신, 소하, 장량을 지켜 세우면서 그들 셋을 잘 이용한 자신도 올려치기 하는 명언과 황제가 되었어도 유방은 의외로 효자의 면모가 있었어서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5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문안 인사도 드리고 예절도 차리고 존댓말을 쓰니 아버지의 집사가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황제께서는 태공의 아들이지만 백성들의 임금이시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존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유방이 그러면 황제보다 높으면 되겠군. 이라는 명언을 제조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태공을 태상왕이라는 태조인 자신, 즉 황제보다 더 높은 직위를 내린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인성은 쓰레기지만 이런 명언을 할 수 있었던 내목에는 센스가 좋아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센스는 전략, 전술적인 면으로는 꽝이었으나 인재를 다루는 데는 좋았다고 볼 수 있다. 항우는 전략, 전술적인 면에서는 좋았지만 인재를 다루는 데는 독보적으로 꽝이었기도 해서 둘이 같이 다녔다면 시너지가 넘치다 못해 몽골 제국 칭기즈칸 이상의 제국 건설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 항우의 성격을 생각하면 둘이 같이 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항우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면 죽여버리고 부하들이 조언해도 너가 나보다 잘났음 하면서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반면 유방은 황제가 되어 수도를 낙양으로 정할 때 누경이라는 졸개 하나가 네 명성도 지지도도 낮은데 낙양 같은 존나 탁 트인 곳에 수도 세우면 반란이 일어날 건데 그냥 천혜의 요새인 관중의 수도 박는 게 어떤? 라고 은근 돌려가는 말을 하고 나중에 그 얘기를 장량에게도 하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네요. 그냥 관중에 박읍시다. 라고 장량에게도 똑같은 말을 듣고 누경한테 상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서로는 상극에 가까운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방은 인재빨이 강했고 항우는 자기 말고는 인재가 없었어서 나중에는 유방과 서번트들 이 다굴빵 놓으니까 그렇게 강했던 항우가 졌다. 이런 유방도 말년에 인재난에 시달렸는데 그 이유가 여후 때문이다. 여후가 하후영만 총애하고 나머지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한신이 여후 유혹했다고 여후가 한신을 죽여버리고 팽월도 주살당하고 나니 나머지 장수들은 군사 지휘력은 별 볼 일 없고 유방은 기력이 다해 의욕도 없이 그냥 세월을 보내기 급급했으며 자식들은 억세지 못해서 장수들이 따르지 않았어서 인재난에 시달려서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니 아무도 못 막고 결국 여후가 유방에게 신하 장수들과 함께 막아달라고 울면서 간청해서 유방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가서 경포의 군대를 제압하는데 유방이 아무리 늙고 노쇠했어도 원래 군사 지휘력은 초나라에 있을 당시 항우 다음가는 인물이었어서 경포가 승전보를 여러 번 울려서 병사들의 사기가 드높았어도 유방 본연의 능력이었던 지휘력은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방도 거기서 너무 날뛴 나머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치료도 받지 않고 결국 사망하게 된다.